가을의 안개가 묘역을 감싸고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에서 풀잎이 젖어 있었고 먼 산에서는 누런 낙엽이 흩날렸다. 여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손끝에 든 흰 국화의 향이 희미하게 흘렀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만 그녀는 이곳을 찾았다. 세상이 조용해야만 마음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드르레. 사람들은 그를 금수저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는 아직도 유치원 운동회에서 넘어져 울던 아이였다. 다만 그 울음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손끝으로 묘비를 닦았다. 손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매년 같은 움직임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오래 묵은 그림자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그녀는 묘 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자국, 작고 얇은 신발 자국이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낯선 소년이 묘비 옆에 서 있었다. 얇은 점퍼는 헤어졌고 신발 앞코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기 잡초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그 말에 여회장은 묘비 옆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풀이 깔끔하게 뽑혀 있었다. 바람이 불자 풀잎 사이로 향냄새가 섞인 흙냄새가 스며왔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고맙구나.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여회장은 미세하게 숨이 멎었다. 아버지? 소녀는 손에 쥔 낡은 천조각을 펼쳤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는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건 어디서 났니?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남겨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 가져온 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떠올랐다. 손끝에 남아있는 그 무게가 돌연 무겁게 느껴졌다. 소녀는 사진을 품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혹시 이분이 제 아버지 맞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힌 듯 숨이 얕아졌다. 대신 바람 소리가 그녀의 대답을 삼켰다. 묘비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앉고 그 빛 속에서 흙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끝에서 국화 한 송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아주 조용해졌다. 마치 그 소년의 질문 하나가 그녀의 남은 생을 갈라놓은 것처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묘비 아래 돌틈 사이에서 향 냄새와 함께 오래된 비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묘역을 벗어나며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소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남은 것은 젖은 흙냄새와 풀잎에 맺힌 물방울뿐이었다. 차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옅게 따라 들어왔다. 그 향은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국화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아니면 묘비 앞에서 스쳐간 무언가의 흔적 같기도 했다. 운전기사가 거울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돌아가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했다. 어린 시절, 아들이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가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도 오늘처럼 늦가을이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는 아버지가 준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작은 은빛 십자가, 그 아이는 그걸 행운의 열쇠라 부르며 늘 품에 넣고 다녔다.
그녀는 가슴 언저리를 손으로 눌렀다. 지금 자신의 목에 걸려 있는 펜던트가 묘하게 차가워졌다. 소년의 말이 떠올랐다. 이분이 제 아버지 맞죠? 그 짧은 문장이 가슴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에 참석했고 점심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다. 그러나 수저를 드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회장이라 불렀지만 그 별명 속에는 오랫동안 굳은 껍질처럼 감춰진 외로움이 있었다. 오후가 지나고 사무실이 비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섰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대신 점점 더 불안을 키웠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때 그는 25, 여전히 웃음이 밝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 혹시 나 몰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는 그 질문을 스스로 삼켰다. 몇 해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홀로 방 안에서 향을 피웠다. 그 향냄새가 오늘 묘역에서 맡은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금속이 체온을 잃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오후에 오신 손님 중에 조금 이상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길가에서 봤는데 아까 묘지 근처에서 본 그 소년 같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요. 지금은 사라졌답니다. 쓰레기통 뒤에 앉아 있던 걸 봤대요. 도시락 하나만 두고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소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작고 가는 손,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낯익은 눈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는 닮은 얼굴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창밖의 비는 더 거세졌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아들이 처음 연애를 했다고 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가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만남을 반대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차가웠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사람보다 이름이 더 중요한 분이죠. 그녀는 그때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늙고 단단해진 표정.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한 여자의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그 아이, 정말 내 손자가 맞을까?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인정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식히고 벽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방 안을 갈랐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조심스럽게 박동했다. 문득 서랍 안에 넣어둔 오래된 상자가 떠올랐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상자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꺼냈다. 낡은 리본을 풀자 그 안에서는 은은한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의 냄새, 마치 묵혀둔 기억이 다시 숨쉬는 듯한 향, 사진 몇 장, 손목시계,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발신인은 분명했다. 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언급한 여자였다. 그 사람,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에 미묘한 떨림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요즘은 연락이 닿지 않네요. 아버님께서 반대하신다니 이해해요. 하지만 저 혼자가 됐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를 아이가 물려받길 바래요. 그건 당신의 따뜻한 마음 같았으니까요.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들이 죽기 몇 달 전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쥔 손을 떨었다. 종이 끝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어쩐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 아이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불을 끄고 서재 문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문자 한 통이었다. 오늘 그 아이 다시 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 눌러왔던 것이 금이 가듯 흔들렸다. 그 아이, 내 손자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아침이 밝았다. 커튼 사이로 새빛이 스며들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그녀는 잔을 입에 대지 못했다. 손끝에서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옆방으로 불렀다. 비서실장님, 오늘 일정 다 미뤄요. 예, 회장님. 이사회 보고가 미뤄요. 대신 이 주소 좀 찾아봐요. 그녀는 편지를 내밀었다. 종이 구석에는 용산구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오전 10시 그녀는 조용히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떠 있었지만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냉랭했다. 보육원은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다. 철문 앞에는 낡은 자전거 몇 대가 세워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원장은 깜짝 놀란 듯 허리를 굽혔다. 어머,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며칠 전에 여기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올해 13살이에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친척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돌보고 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있나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아이가 늘 품고 다니던 거예요. 목걸이인데 아이는 늘 아버지가 이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은빛 십자가 펜던트가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모양이었다.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눈앞의 사물이 천천히 흐려졌다. 손끝으로 펜던트를 쥐자 그 금속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숨이 깊게 막혔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그녀에겐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햇빛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잠시 멈춰섰고 아주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시간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 눈빛 속에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있었다. 멀리서 비치는 햇살이 그의 볼에 닿자 그 미소가 순간적으로 아들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너무 닮아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원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추슬렀다. 괜찮아요. 잠깐 좀 밖에 나가 있을게요.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아 나무 그림자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자꾸 흔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그때 그 여자를 그렇게 밀어냈을까? 그날도 이런 바람이었다. 그녀는 한껏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여자를 앞에 두고 말했다.
우리 집안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겁고 복잡한 곳이야. 감정만으로는 감당 못해. 그때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했다. 그때의 자신은 냉정했다. 사랑은 책임이야.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고 그 여자의 어깨는 작게 떨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집을 나갔다. 그 후로 그녀는 아들을 다시는 예전처럼 웃게 만들지 못했다. 벤치 위에 앉은 지금 그녀는 손끝을 조용히 맞잡았다. 흙냄새가 나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손바닥으로 그 낙엽을 만지자 얇고 부서질 듯한 감촉이 마음을 찔렀다. 회장님. 뒤에서 원장이 다가왔다. 도윤이가 회장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해서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소년이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어제 묘지에서 주웠어요. 사진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낯익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여자의 머리가 기대어 있었다. 여자의 배는 조금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한쪽 구석에는 손글씨로 우리의 첫 가을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쥐며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 꼭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숨이 막혔다. 그분이 누구한테 주라고 하셨니?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아빠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든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수진이니? 소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입안이 마르고 귀 안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리가 지금은 잔혹하게 들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도윤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혹시 같이 점심 먹을래? 소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사드릴게요. 봉투 안에 돈이 조금 있어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눈물로 번졌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사줄게. 그녀는 그 아이와 함께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다. 떡볶이 냄새, 튀김 소리, 그리고 김이 서린 창문.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생활의 냄새였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 맞죠? 그녀는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녀는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너무 닮아서 거짓말이 불가능했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소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저 아버지가 있었던 거네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분식집 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자꾸 어딘가로 떠돌았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말을 이어가는데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 창가로 향했다. 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밤마다 그녀의 꿈에는 늘 아들이 나타났다. 어릴 적 손을 흔들며 달려오던 그 웃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소년. 둘의 얼굴이 서서히 겹쳐졌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경호원도 비서도 동행시키지 않았다. 의사에게는 간단히 말했다. 이건 친자 확인용이에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리봉에 묻은 머리카락 2가닥. 그녀는 도윤의 어깨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져왔다. 그 순간조차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 나온다고 했다.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그녀는 매일같이 그 아이가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 지켜보기만 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모습, 친구와 싸우다 금세 화해하는 모습, 웃으며 도시락을 나누는 손짓. 그 모든 장면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따뜻했다. 하루는 원장이 말했다. 요즘 도윤이가 참 밝아졌어요. 회장님이 오신 날 이후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저렸다. 점심 무렵 보육원 마당에서 도윤이 그녀를 발견했다. 회장님, 그는 달려와서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럼 저 귤 드실래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반쯤 까진 귤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맛있게 익었어요. 시지도 않고요. 그녀는 귤 하나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귤즙 향이 퍼졌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쌉싸래한 냄새. 그 향이 아들의 어린 시절 겨울 방학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귤 냄새가 집안 가득했었다. 회장님, 왜 울어요? 그녀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다. 귤이 너무 향이 좋아서. 그날 저녁 그녀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다. 유전적 일치율이 99.87%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의사가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앞의 공기가 흔들렸다. 도윤아, 그녀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그 이름이 입술 사이에서 나오자마자 오랫동안 봉인된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밤새도록 그녀는 창문 곁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 그녀는 오래전 아들이 떠난 날의 비를 다시 들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가문의 얼굴을 잃지 마십시오. 라는 친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강단의 뒤에는 한 여자의 오만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지금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이제야 손자를 마주한 늦은 진실. 창밖에 비가 잦아들 때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구나. 사랑을 죄로 여겼던 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직접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하리라. 다음 날 아침 유리창에 희미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옷깃을 여미며 거울을 보았다. 얼굴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지만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랐다. 오래 붙잡아왔던 두려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 햇살이 차가웠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도윤은 장갑도 없이 손으로 눈을 뭉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시려 보였지만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있었다. 회장님, 그가 달려왔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춥지 않니? 괜찮아요. 겨울이니까요. 소녀는 웃으며 눈덩이를 굴렸다. 그 순수한 미소가 아들의 어린 시절과 겹쳐졌다. 그녀는 가만히 그 옆에 섰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소녀는 눈덩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보육원 뒤편의 벤치에 마주 앉았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속에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눈과 흙, 그리고 나무 껍질의 냄새.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향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 엄마가 예전에 편지를 하나 남기셨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그거 늘 가지고 다녀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니? 소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아, 도윤아, 이걸 읽을 때쯤이면 너는 혼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내 아빠의 가족이 널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이 네가 세상에 남은 이유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 사람이 나였구나. 그 사람이 나였구나.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혹시 내 아빠 사진 아직 가지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에 쥐었다. 이분이 제 아버지 맞죠? 소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 질문을 다시 들었다. 어제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오늘은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었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갔다. 그래, 그분이 내 아버지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어머니야.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회장님이 제 할머니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온기가 세상의 어떤 따뜻함보다 깊게 스며들었다. 잠시 후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다.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조여왔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 체면이 전부라고 믿었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소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저 이제 가족이 생긴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가 천천히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서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소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 거야.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슴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진정한 용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회사의 회의실 안은 늘처럼 정숙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을 두드리는 리듬,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그 공백 속으로 또다시 도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비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예정보다 더 이상은 집중이 안 돼요. 그녀는 자리를 떠나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의 미소는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숨은 비밀을 그녀는 알아버렸다.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쓰던 노트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것을 그녀는 천천히 펼쳤다. 잉크는 바랬지만 글씨에는 여전히 젊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엄마가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믿는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니까. 수진이는 강한 사람이다. 내가 못 지켜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 아이와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따라 읽으며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내리자 잉크가 번져 손가락에 닿았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도윤이,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엄마도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앞이 번졌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숨이 무겁게 방 안에 흩어졌다. 그랬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아이에게서 뺏어버린 게 결국 너였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일기장과 사진을 넣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만 적었다. 도윤에게.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묘역으로 향했다.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이었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역 근처의 공기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향냄새가 섞여 있었다. 묘비 앞에 앉아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너의 아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 그 아이는 내가 닮았더라. 말투도 눈빛도. 너는 몰랐겠지.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 그녀는 묘비의 손끝을 올렸다. 돌의 표면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마치 아들의 손을 다시 잡는 듯했다. 도윤이에게 이제 모든 걸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용서하겠니?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묘비 위에 낙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재 불을 끄고 향을 피웠다. 향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향은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피웠던 것과 같은 냄새였다. 책상 위에는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혹시 어제 남기신 유품 봉투 도윤 군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유리창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단어 하나가 아주 천천히 피어올랐다. 사랑. 그 단어가 입술을 스칠 때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묘역을 찾았다. 이번엔 아무도 몰래 오지 않았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차도 운전기사가 아닌
그녀 스스로 몰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둔 채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향을 피워두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잔잔히 올라와 안개와 섞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도윤이 있었다. 얇은 점퍼를 입고 두 손을 모아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닿는 순간 숨이 멎었다. 너무 오랜 세월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 자신이 그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일찍 왔구나. 네, 오늘은 아빠 생일이라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지. 두 사람은 말없이 묘비 앞에 앉았다. 겨울 바람이 지나가며 풀잎을 흔들었다. 향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눈물보다 따뜻했고 슬픔보다 평화로웠다. 한참이 지나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땐 조용했어. 하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했지. 사람을 잘 믿고 웃음이 순한 아이였어. 내 눈이 꼭 그 아이를 닮았구나. 소년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묘비를 스치고 지나가며 먼지를 흩날렸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삼켜왔던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단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 해주세요. 그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맑은 빛이 있었다. 아빠가 못 들은 말, 제가 대신 들을게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작게 말했다. 사랑한다. 너의 아빠를, 그리고 너를. 그 순간 묘역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겨울 하늘 사이로 구름이 갈라지며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감촉이 따뜻했다. 이제 외롭지 않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도 할머니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녹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멎고 묘역은 고요했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데려가는 듯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묘비에 국화를 한 송이 놓았다. 꽃잎 위에 눈송이가 하나 내려앉았다. 그 작은 결정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빠는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매일 향을 피웠다는 것도, 묘비를 닦으러 혼자 왔었다는 것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럼 이제 나도 조금은 안심이네. 묘역에서 내려오는 길,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묘비 위에 향연기가 하늘로 천천히 흩어졌다. 그 연기가 햇살 속에서 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은 마치 아들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차에 타려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구름 사이로 파란 틈이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빛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오랫동안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가슴이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자. 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햇살이 두 사람의 뒤를 길게 따라왔다. 바람이 멈춘 자리에 향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향 속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늦게 피어난 가족의 온기가 함께 스며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그 목소리는 눈처럼 가벼웠다. 하늘은 잔잔했고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날의 바람은
이제 죄가 아닌 사랑의 냄새로 남았다.